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100년 동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네. 서북청년단에 대한 그동안에 좀 잘못 알려진 점들을 많이 좀 바로 잡으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서북청년단은 굉장히 좀 지식인층이 많았다라든가 좀 의외였습니다. 그 서북 청년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원래 공식 명칭은 서북 청년회입니다. 네. 서북 청년회가 맞고 또 제가 쓴 작은 100년 동안에 그 출판사에서 쓴 책도 서북 청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북 청년단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해방 후에도 사람들은 서북 청년회라는 말보다는 서북 청년단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네. 두 말을 다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북 청년회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 잘못 알려진 것이 많지요. 네. 우선은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이 좌익들과 싸웠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가 그렇죠. 벌어졌죠. 말하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네. 그랬던 거죠. 서로가 참 청년들이 양쪽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 나쁘게 보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네. 그 상당히 지식층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독신인 사람들이 그 서북 청년회를 구성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좌익들과 싸웠는데 지식층이 압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본인도 실향민이시죠? 그렇습니다. 평안도 예, 북도입니다. 평안북도 네, 용천으로 네,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네. 뭐 어떤 기억 같은 게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단신 월남자들이 많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집이 잘 산다든가 네. 집이 잘 산다든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가 또 일제 시대에 뭐 조그만 감투라도 하나 썼다든가 네. 뭐 해서 이런 공산 체제에서는 좀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 경우 일찍 소련군이 들어온 얼마 안 돼서도 이제 넘어왔던 거고요. 소련군이 8.15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진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우선 뭐 다른 거보다도 네. 자세한 뭐 외국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뭐 불합리한 일이 많이 일어났으리라는 건 다 상상할 수 있죠. 예컨대 신의주 학생의거 같은 경우에 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소련군에 의해서 그렇죠. 그게 살해를 당한 게 말하자면 사실이지. 신의주 학생 네. 사건이라는 거는 그 신의주의 요새 말하면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네. 그 8개의 학생들이 이제 이 공산당의 또는 소련군의 만행에 대해서 네. 항의하다가 이제 결국은 항의 시위를 하다가 이제 희생을 당한 건데 네. 그 하는 희생 당하는 과정에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공산당 쪽에서 총을 쐈어요. 네. 학생들한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소련군은 사실 비행기에서 기총소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그 자리에서 네. 23명이 즉사하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은 상당히 많고 또 해방 그 직후에는 뭐 북한이나 만주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진다면 일단 소련군은 자기네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잡으면은 네. 상당수는 일단 시베리아를 보냅니다. 왜 시베리아를 보내나 하면은 시베리아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가서 그냥 노동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뭐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 가서 노동이나 하라. 그러면 실제로 북한에서도 시베리아로 많이 많이 끌려갔습니까? 갔죠.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제 만주에 있던 일본인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네. 북한에서도 꽤 많이 잡혀갔습니다. 이쪽에 평안도뿐만 아니라 저쪽에
그 한경도의 뭐 함흥이라든가 네. 청진 이런 데서도 많이들 다 잡혀갔습니다. 당시 이른바 그 북한에서 친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계통 그 이른바 북한 주민들이 되겠죠. 그분들은 남북 간의 전쟁이 나는 게 필연적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글을 언제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당시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면 되게 그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그 민간 사회에 통일된다는, 네. 통일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한 사람들도 이제 곧 통일될 거니까 잠시 남한에 피해가 있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건 양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그 공산당 측에서는 네. 이제 우리가 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군비를 갖추어 가고 있으니 조만간 밀고 내려가서 네. 통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고 동요하지 마라. 뭐 이제 그런 뜻에서 얘기를 우리 세상에 온다. 그렇게 이제 공산당 쪽에서 소문을 퍼뜨린 것 같고 또 하나는 남쪽에서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서북 청년회 계통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북 청년회 쪽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소수의 정보원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또 올라가서 좀 부정확한 얘기지만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남한에서 이제 미군이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공산 체제를 무너뜨릴 테니까 힘들더라도 조금 참고 견뎌라 하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정확지 않은 소문인데 그런 것들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이 양쪽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결국은 전쟁 난다는 얘기고 전쟁 나가게 되면은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때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전쟁 나면 북한군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닌 사람이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다? 그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증언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함경도 회령 출신인 그 소설가 최인훈 선생님 광장을 쓰셨죠. 네. 그분의 화두라는 소설에 보면은 6.25 전에 북한은 전쟁 준비를 거의 드러내놓고 했고 네. 당시 소학교 그때 인민학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그 아동들도 곧 북한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갈 거구나 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그게 있습니다. 맞았을 겁니다. 네. 저는 그때 어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지만은 조금 큰 사람들 네. 특히 그 말하면 20세 전후의 청년들 네. 제가 그 증언을 들은 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 어머니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너 여기서 개 죽음하면 안 된다. 너만이라도 내려가라. 그래서 월남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방공간부터 6.25까지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의 수는 약 15만 명. 그리고 남쪽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거는 10,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 숫자는 150만 명이 150만 명이 내려오고 10만 명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15대 1 정도로 이제 내려온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인데 그 해방 후에 서북 청년을 비롯해서 이제 그 북한 출신 그 월남민들이 주장할 때는 흔히 450만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50만 북한 동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꽤 많네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과장된 거죠. 그건 아마 뭐 해외에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뭐 일본에서 온 그 동포들을 다 합친 것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 좀 과장됐지만은 하여튼 압도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 조금 미묘한 얘기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이른바 김규식의 북한 방문 하고 와서 당시에 그 주 대한민국 자유중국 대사였나요? 유어만이라는 외교관과 만나서 이제 방담을 하고 그 유어만이라는 외교관은 이른바 유어만 메모라는 거를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가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엄한 보고서에 의한 겁니다. 백범은 남북 간의 전쟁은 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와서 이제 그 48년 그 4월 19일에 이제 평양의 남북 그 협상 차 이제 갔다가 5월 초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북한이 약속을 했다는 이제 성명서를 내죠. 네. 두 김씨께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백범이 그 당시에 남북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인식을 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그것은 사실 이 당사자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고 하여튼 백범이 와서 성명서를 낼 때는 북한은 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 얘기는 이제 남침은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연백 평야에 저수지 물도 대준다고 그랬다. 근데 결국은 연백 평야 저수지 물도 끊고 송전도 남쪽으로 송전도 다 중단을 했습니다. 5.10 총선 이후죠, 그게? 그렇죠. 며칠 후에 50선거 며칠 후에 전기를 끊었습니다. 끊고 물도 끊어버리고. 그 경우에 보면은 이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말하면 그 정확한 정보를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이렇게 남북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게 확실한데 그걸 알고도 몰랐다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북쪽에서 거짓 증거를 줬다든가 또 본인이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그런 인식의 문제지. 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서북 청년회에서 서북 청년회 그 청년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승만 지지가 아니라 김구 지지입니다. 그게 그럼요. 왜냐하면 김구 선생도 북한 출신입니다. 황해도. 그렇죠. 황해도 해주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니까. 우남 이승만은 황해도 출생이지만 아주 어려서 서울로 이주했으니까 서울 사람으로 보는 거군요. 서울 사람으로 기업하러 봐야 되고 김구는 말하면 서북파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북 청년의 활동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승만보다 김구 쪽에 가서 많이 상의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북 청년회에서 이승만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승만, 김구 두 지도자를 다 모셨죠. 서북 청년회 다 모셨지만은 심정적으로는 김구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김구 선생이 이제 50선거를 반대했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그 이승만 박사의 생각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뒤늦게야 서북 청년회가 이승만 지지로 방향을 확 잡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김구를 더 존경하고 지지했습니다. 반공이라는 기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됐지만 오히려 초창기에는 김구 선생을 더 추종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로군요. 김구 선생도 그 임시정부 때랑 이런데 보면은 반공 세력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도 단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될 때 그때 한 1년도 채 못 되게 그때 이제 분단이 되는 걸 안타까워해서 남북 협상에도 이제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50선거를 또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입장이 묘해졌지. 김구 선생은 근본적으로 반공주의자입니다. 서북청년단의 경우 어떤 역사적 평가가 좀 합당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건국 세력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1948년, 그러니까 해방 1945년에 해방이 됐고 3년 동안 미 군정 밑에서 헤매다가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에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못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여한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떤 면에서 기여했는가 하면은 남한에서는 정부,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게 북한과 남한 좌익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좌익을 말하면 그 당시 미군정이 말하면 이제 억누르거나 네. 제재를 해야 되는데 미군정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합법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강한 좌익을 견제할 세력은 이 남한 땅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쫓겨내려온 서북 청년회의 그 청년들이 그 남한의 좌익들하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건국 운동이라고 일단 서북 청년회 운동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국에 기여를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무슨 훈장이나 무슨 공로 표창장이나 건국 훈장 이런 거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이름 없이 더군다나 그 경우는 서북 청년회에 가담한 사람들은 단신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대부분이 단신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서북 청년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또 대부분 6.25 때는 국군으로서 싸우다가 네. 또 이제 되게 희생이 됐는데 그 가족이 없으니까 그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를 위해서 그냥 이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공과를 합당하게 따져보는 일이야말로 정말 역사학도의 예. 어떤 의무랄까요? 왜냐하면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건국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건국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 앞장선 청년 운동을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결국 그 서북 청년회가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공로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말하면 활동을 올려야 됩니다. 왜? 네. 일어난 사실이니까. 역사학이라는 거는 일어났던 그대로 기술하는 거니까 네. 일어났던 사실이니까 일단은 뭐 많든 적든 간에 일단 또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기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거나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분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역사에 합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서북청년회가 다시 한번 재조명받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책이 거기에 크게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이제 좀 더 앞으로 네.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연구소가 나와야 되고 저는 거기에 막 길을 연다는 의미에서 그냥 길잡이로 좀 작게 그리고 알기 쉽게 그냥 썼을 뿐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